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영하입니다. 지난 1년간은 김영하 북클럽의 클럽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김영하 북클럽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팬데믹의 와중에 갇혀있다는 느낌도 강하고 또 누구와 소통하고 싶다는 그런 열망들도 강할 때 저도 자신도 좀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어느새 12권의 책을 선정하고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김영하 북클럽은 가입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를 반드시 달아야 된다. 그리고 책을 읽고 같이 월말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게만 되면 이제 북클럽 회원이 되는 그런 북클럽입니다.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용도 하고 계시지만 어떤 큰 쇼핑몰 같다 이런 느낌들이 강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이 오히려 이런 북클럽을 하기에 굉장히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해시태그 기능이 있잖아요.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해시태그를 달고 같이 리뷰를 올리면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을까. 책 읽는 사람들끼리의 유대, 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편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폭발적인 좀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어가서 사람들이 리뷰를 올리거나 감상을 올리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이 북클럽을 어떤 면에서 필요로 하는지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제가 이제 들었던 것은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한 권 정해서 같이 읽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일단 그걸 한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어딘가 연결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라방에 참여하신 분들은 실은 이 휴대폰이라는 게 텔레비전과 달리 그냥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이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고 예를 들면 제 얼굴이라 좀 죄송한데 1시간 동안 제 얼굴이 계속 나오고 그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가까이 있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왜 혼자 밥 먹을 때 유튜브나 이런 걸 켜놓고 먹으면 약간 덜 외롭듯이 사람들이 그런 고립감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선정할 때는 많은 독자들이 이 시기에 이 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함께 독서를 하는 공동체적 경험을 누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읽으면 불편할 책들을 일단 다 뺀 다음에 지난 한 1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이 고려했던 것들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집에 아니면 어떤 직장에 아주 좁은 인간관계에 갇혀 있지만 바깥에 아직도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책들을 좀 주로 선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소라면 관심이 없었을 타자들, 예를 들면 뭐 어린이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으로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일 수도 있고요. 특히 읽고 나면 관계라던가 소통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게 되는 책들 좀 주로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작가이다 보니까 문학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그동안 쉽게 읽을 수 없었던 그런 책들도 좀 선정을 했고요. 하지만 그 책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평소 관심을 두지 않고 흘려보냈던 여러 과거의 기억들, 그다음에 관계들, 잊혀진 존재들 이런 것들을 좀 되새길 수 있는 책들을 좀 넣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동안 읽어보지 않았던 문학 작품을 읽음으로써 단순히 우리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에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까? 내가 무시했던 사람들, 내가 그냥 나의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내가 그냥 혐오했던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소설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팬데믹 와중에 갇혀 있으면서 새로운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과거의 기억들을 많이 떠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억들이 단편적으로 떠오를 때는 그냥 흘러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학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잘 쓰여진 어떤 에세이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을 매핑을 해서 거기에 매치시킬 수 있어요. 아, 내가 20년 전에 만났던 저 사람이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인물이었구나. 바로 이런 의미를 나에게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갔던 사건들, 기억들, 인물들을 책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하나하나 이렇게 제대로 된 자리에 놓아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클럽을 하면서 저는 많은 분들이 나와 타자가 연결되는 경험뿐 아니라 과거에 나와 연결되는 경험들도 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책들을 제가 북클럽 책으로 선정하기도 했지만 제가 직접 이거는 북클럽 회원들과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판권을 구입해서 출간까지 해서 이렇게 같이 읽은 책들도 있거든요. 완벽한 아이라는 책인데요. 모두 줄리앵이라는 프랑스 저자의 책인데 그분의 첫 책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역시 처음 알려진 작가의 책이어서 저희가 내지 않았다면 아마 한국에는 영원히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내려고 결심했을 때는 북클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없었고요. 그냥 이 책을 한국 독자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겠다. 읽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준비하는 와중에 북클럽이 시작되었고 북클럽의 첫 번째 책으로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집에 갇혀 살았어요. 광신도인 아버지와 그에 협력하는 어머니 때문에 17살 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거의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가봤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시작하는 북클럽에 가장 어울리는 책이라고 확신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모두 갇혀 있었고 정말 바깥 세상을 너무나 그리워했고 책에 있는 가상의 존재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 어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낼 힘을 가질 수 있다. 저는 그 모두 줄리앵이야말로 그런 삶의 산 증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은 17년 넘게 gat혀 있었지만 결국 밖으로 나갔고 지금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역시 독자들도 그걸 읽고 정말 용기가 생긴다. 지금 우리가 비록 갇혀 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은 하프 브로크라는 책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래서 부제까지 하면 하프 브로크, 부서진 마음들이 서로 만날 때라는 책인데요. 완벽한 아이와 마찬가지로 이 책도 실화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겪은 일을 이제 적은 그런 책이고요. 진저 개푼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거의 이분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그러죠.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동물들, 특히 개나 말과만 이렇게 소통을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워낙 내성적이고 이런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말을 조련하는 유명한 말 조련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일종의 자원봉사로 대한교도소에 가서 문제가 많은 말들과 역시 문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말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말들은 다 심각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겪고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재소자들이 말을 잘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인데 이 진저 개푼이는 마치 우리 강영욱 씨나 이런 분들이 하시듯이 문제견을 치유하는 과정은 실은 개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정하고 또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이 진저 개푼이도 마찬가지로 말을 보살피러 갔지만 실은 그 말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 역시 소통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분 역시 미국에서 첫 책을 내셨고 우리나라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내지 않으면 이 책을 독자들이 읽을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해서 에이전시에 연락해서 저작권을 확보하고 또 저자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고 또 좋은 번역자분도 구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클럽 1주년에 맞춰서 이번에 이제 출간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 기대대로 독자들이 읽고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셔서 좀 보람이 있습니다. 네, 1년 동안 클럽장을 했는데요. 12회를 했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냥 한 달 책을 선정하고 사람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할까 또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지나갔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돌이켜보니까 12달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천천히 갔다는 느낌도 들어요.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1년 전에 제가 북클럽을 안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안 시작했다면
2020년 말부터 2021년까지 굉장히 좀 심심한 한 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독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11월에 책까지 하고 좀 중단할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 라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보면서 아직은 이게 그만둘 때가 아니구나. 여전히 많은 독자분들이 이런 기회들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한 권의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리뷰를 쓰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생각을 좀 더 풍성하게 가져가는 대화의 장을 또 월말에 갖고 이런 형식의 이미 익숙해져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들더라도 당분간 좀 계속 해 나가면서 상황을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작하는 한 1년 동안에는 좀 다른 키워드로 책을 좀 골라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든지 간에 책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앞으로도 더 활발한 그 풍성한 소통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영하 북클럽 회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의 보람찬 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1년 곧 시작하게 될 텐데요. 함께 좋은 책 읽으면서 2022년은 2021년 올해보다는 정말 더 활기차고 신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곁에도 늘 좋은 책이 함께 하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김영하 북클럽 시즌2는 2022년 1월에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